8번 보겠습니다.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인데요. 가는 A와 A별에 의해서 결정되고 나는 B와 B별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이 유전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가와 나의 유전자 중 하나는 상염색체에 존재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X염색체에 존재한대요. 그리고 구성원들의 가나 발현 여부와 대립 유전자의 유무를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부모 중 한 사람에게서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고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졌대요. 이 비정상적인 생식세포랑 정상이랑 만나서 기억이 태어났는데요. 기억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기억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다라고 했으니까 모두 다 기억을 제외하고 모두 다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표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 형질부터 볼까요? 가는 A와 A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은 남자이죠. 자, 가에 대해서 아버지와 형은 둘 다 A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가라는 형질이 발현되지 않고요. 형은 가라는 형질이 발현된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A와 A별이 성염색체에 존재했다면, X염색체에 존재했다면 둘 다 A별 Y가 돼야겠죠? A별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표현형이 같아야 되는데 표현형이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 A와 A별은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A를 갖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아버지의 유전자형은 AA별이 되겠죠. 그랬더니 아버지는 가라는 형질이 나타나지 않은 거고요. 형 같은 경우에는 A별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A에 대해서는 물음표라고 되어 있었었죠. 여기에 아마 A가 있었기 때문에 가라는 형질이 발현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A는 가라는 형질을 발현시키는 유전자고요. A별은 가라는 형질을 발현시키지 않는 유전자입니다. 이때 A와 A별이 함께 있을 때 A가 이기기 때문에 형에게서는 가가 발현이 됐겠죠. 그래서 A는 A별에 대해 우성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머니, 누나, 기억의 유전자형도 써볼까요? 어머니는 가가 발현되고요. A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선 A 하나 가지는데 나머지 한 자리는 모르겠어요. 자, 누나 볼게요. 누나는 가라는 형질이 발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A별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누나의 유전자형은 A별이 되겠습니다. 누나가 A별이라는 얘기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A별을 하나씩 받았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A별을 하나 갖게 됩니다. 기억 같은 경우에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기 때문에 성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죠. 상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A가 발현된다라고 했습니다. 가가 발현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A를 가지고 있대요. 자, 나머지 한 자리는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A별이죠. 그럼 아버지가 기억에게 A별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해서 기억의 유전자형은 AA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라는 형질을 결정짓는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B에 관련된 유전자는 B와 B별은 X염색체에 존재한다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B에 관련된 유전자형을 써보도록 할게요. 아버지의 유전자형은 BY가 될 거고요. 어머니는 B별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나머지 한 자리는 모르겠어요. 나가 발현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BY를 가졌더니 나가 발현이 된대요. 그러면 B는 나를 발현시키는 유전자가 되겠고 B별은 나를 발현시키지 않는 유전자가 되겠죠. 자, 형 볼게요. 형은 B별을 가진다라고 했으므로 B별 Y가 될 거고 B가 발현되지 않을 거예요. 자, 누나는요. B를 하나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나가 발현되죠. B를 가지니까 나가 발현이 되겠죠. 그 옆자리는 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기억을 한번 볼게요. 기억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XXY라는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요, B별을 하나 가진대요. 그리고 남자니까 Y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나가 발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가 발현되는 유전자인 B도 가지고 있다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B, B별의 Y가 됩니다. 그리고 B와 B별이 같이 있을 때 나가 발현이 되므로 B가 B별에 대해 우성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머니의 유전자형은 B별에 B별로 결정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가 발현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B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누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로부터 B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B의 B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인 B, B별 Y인 기억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볼게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유전자형은 BY의 B별입니다. 자, 그러면 B, B별의 Y인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버지로부터 BY를 다 받았겠죠. 몰빵 BY를 다 받고요. 어머니로부터 B별을 하나 받았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 B, B별 Y인 클라인펠터 증후군 아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란 뜻이 되고요. 아버지는 XY 염색체를 몰빵 자손에게 줬다란 뜻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정자 형성 과정에서 몇 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냐? XY가 같이 와야 하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안 일어난 것이고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게 되니까 XY 염색체가 함께 오게 되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가의 유전자는 X 염색체가 아니라 상 염색체 위에 있습니다. 2번 A는 감수 1분열에서 성 염색체 비분리가 형성된 정자이다. 맞습니다. 남자에서 아버지에게서 비분리가 일어났고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억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을 구해보라 라고 했어요. 우선 아버지와 어머니 A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버지는요 A별의 A별이고요. 어머니는 A의 A별입니다. 자, 자손에게서 가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A를 가져야만 해요. 자, 그럼 이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자손은 A별 A 또는 A별 A별인데요. 이 중에 가가 발현되는 건 A가 있는 A별이죠. 따라서 2분의 1의 확률입니다. 나가 발현될 확률 구해볼게요. 어머니, 아버지는 BY의 B별입니다. 자, 이번에 나가 발현되기 위해서는요. B를 가지면 돼요. 자, 그럼 이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자손의 유전자형은 B별 또는 B별 Y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나가 발현되는 건 얘가 되겠네요. 2분의 1의 확률입니다. 따라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자료인데요. 가는 상 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대요. 대립 유전자에는 DEFG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D는 EFG에 대해서 우성이고요. E는 FG에 대해서 우성이고요. F는 G에 대해서 우성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열관계를 부등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림은 구성 1, 2, 3, 4, 5, 6, 7, 8의 가계도를 나타낸 거고요. 표는 1, 3, 4, 5의 체세포 한 개당 G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다라고 했어요. 자, 보니까 구성원 1 같은 경우에는요. G를 하나를 가진대요. 그러면 한 자리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한 자리는 G를 가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2번에 대해서는 모르겠고요. 3번은 G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작게 써놓을게요. 5번도 G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번은 G를 하나 가진다라고 했으므로 언더바 G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8번까지의 유전자형은 다 다르다라고 했고요. 3, 4, 5, 6의 표현형이 다르대요.
3, 4, 5, 6 중에서 하나는 E, 하나는 F, 하나는 D, 하나는 G로 표현형이 다르게 결정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2번과 8번의 표현형이 같다라고 했어요. 5번과 6번 중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둘 중에 한 사람에서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는 돌연변이가 1회 일어나서 자손이 태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자손은 8번이래요. 자, 이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각각의 유전자형을 매칭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3, 4, 5, 6의 표현형이 다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표현형이 어떤 사람은 D처럼 보이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E, 어떤 사람은 F, 어떤 사람은 G처럼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G가 가장 열성이기 때문에 G처럼 보이는 사람의 유전자형은 GG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3번, 5번은 G를 안 갖는다라고 했고요. 4번은 G를 하나를 갖는데요. 그러면 6번의 유전자형이 뭐로 결정되게 되냐면 GG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6번의 표현형이 G로 결정됐으니 3, 4, 5번은요. 표현형이 뭐 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D 또는 E 또는 F가 나와야 돼요. 이 조합이 다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1번에 지금 한 자리는 G로 결정되어 있고 나머지 한 자리를 모르고요. 2번은 두 자리를 다 모르는데 얘네 세 개가 전부 다 D 또는 E 또는 F 각자 다 다르게 들어간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야 3, 4, 5번에게서 D 또는 E 또는 F의 자손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1번이 DG의 유전자형을 지니고 있고 2번이 EF의 유전자형을 지니고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랬을 때 1, 2번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자손은요. DE 또는 DF 또는 GE 또는 GF입니다. 자, DE는 표현형이 D처럼 드러날 거고요. DF도 D로 드러날 거고 GE는 E처럼 그리고 GF는 F처럼 드러날 거예요. 표현형이 DEF로 다 다르게 나오는 건 맞으나 지금 3번과 5번은 G를 갖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3번과 5번이 이 앞에 있는 두 개에 해당할 텐데 만약 저게 맞다면 이럴 경우에는 표현형이 D로 같아지게 되죠. 근데 문제에서 3, 4, 5, 6의 표현형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D, G, E, F라고 가정한 건 맞지 않아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지우고 여기를 D 대신에 E로 바꿔볼게요. 그럼 이제 2번은 EF가 아니라 DF가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나올 수 있는 자손의 유전자형은요. ED, EF, GD, GF입니다. 표현형은 ED면 D로 보일 거고요. EF면 E로 보일 거고 GD면 D로 보일 거고 GF면 F로 보일 거예요. 자, 이때 G가 없는 애들이 이 두 개입니다. 따라서 3번, 5번이 각각 해당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D, E랑 표현형이 다른 건 F이기 때문에 이 D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즉 4번의 유전자형이 GF라면 말이 되겠죠. 아직까지 성립하고 있어요. 자, 3번과 5번은 ED이거나 EF가 될 거예요. 만약에 5번의 유전자형이 EF라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럴 경우에 5번은 EF고 6번은 GG입니다. 그럼 7번의 유전자형은 EG이거나 FG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1번부터 8번까지의 유전자형이 각기 다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럼 1번이 지금 EG이기 때문에 EG는 안 돼요. 근데 4번이 또 FG이기 때문에 FG도 안 돼요. 그럼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이 없죠. 그럼 얘가 EF가 아니라 ED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이 EF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5번, 6번 사이에서 어떤 자손이 나올 수 있냐면 EG 아니면 DG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EG는 1번과 유전자형이 같기 때문에 7번의 유전자형은 DG라고 결정할 수 있겠네요. DG면 표현형은 D로 나오겠네요. 자, 아직까지 성립하지 않는 건 없어요. 유전자형이 전부 다 다르게 만들어졌고요.
3, 4, 5, 6의 표현형도 다 다릅니다. 이제 8번만 해결하면 돼요. 8번은 5번과 6번 중 한 명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유전자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는 돌연변이가 일어났대요. 그런데 2번의 표현형은 8번이랑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2번의 표현형은 지금 DF예요. 그러면 D로 보이겠죠. 그럼 8번도 D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D는 5번한테 제대로 잘 받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8번의 유전자형이 8번의 표현형이 2번이랑 같으려면 D처럼 보여야 되는데 G를 받은 게 아니라는 뜻이죠. G가 뭔가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럼 될 수 있는 건 DE이거나 DF이거나 아니면 DD가 될 수 있겠죠. 근데 D이면 5번이랑 유전자형이 같아서 안 되고요. DF면 2번이랑 유전자형이 같아서 안 돼요. 즉 G가 D로 바뀌는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8번까지의 유전자형이 다 다른 걸 볼 수 있죠. 이제 유전자 기억 G였고요. 이게 D로 바뀌는 돌연변이가 일어났습니다. 몇 번에서? 6번에서.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5번과 7번의 표현형은 같냐? 5번은 ED입니다. 7번은 DG입니다. 그러면 둘 다 표현형이 D로 같겠네요. 맞고요. 2번, A는 5번에서 형성되었냐? 비정상적인 생식세포는요. 6번에서 비정상적이진 않네요. 돌연변이가 일어난 생식세포는요. 6번에서 형성되었습니다. 3번, 2번에서 8번 중 1번과 표현형이 같은 사람을 찾으래요. 1번은 EG예요. 그럼 표현형이 E네요. 그럼 표현형이 E인 사람을 찾아봅시다. 자, 1번은 생각할 필요 없고요. 2번은 아니겠죠. 3번은 EF이기 때문에 표현형이 E네요. 4번은 FG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5번도 D로 보이기 때문에 아니고 6번도 아닙니다. 7번은 DG이기 때문에 D처럼 보이겠죠? 아니고요. 8번도 D처럼 보이네요. 아니에요. 그러면 표현형이 같은 사람은 2명이 아니라 1명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X.